니얼 퍼거슨 서문 2018년 6월 헨리 키신저가 애틀랜틱의 에세이 계몽주의는 어떻게 끝나는가 히우 더 인라이트먼트 엔즈를 발표했을 때 노정객들의 노정객이라 할 수 있는 95세 그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에 관해 견해를 피력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랐다. 당시만 해도 AI는 화두가 아니었다. 2022년 말 오픈 AI가 첫 GPT를 시장에 선보이고 나서야 AI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키신저의 정기를 저술한 내 눈에는 그가 AI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당연했다. 사실 그는 1957년에 이미 세상을 바꿀 신기술에 관한 저작을 발표하여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핵무기와 외교정책 뉴클리어 웨펀즈 앤드 포린 폴리시는 니얼 퍼거슨은 영국을 대표하는 21세기 최고의 경제사학자다. 현재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후보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쓰였으며 심지어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서 다음과 같은 찬사를 받았다. 니얼 퍼거슨 서문 대단히 방대한 정보에 입각하여 집필되었고 이 점에서 핵무장 분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철저한 사실 검증과 열정적이며 과감한 주장의 전개가 돋보인다. 박사 과정을 밟을 당시 키신저는 18, 19세기 유럽 외교사에 심취했지만 정치인으로 사는 내내 열강 정치의 양상이 기술 변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와해되는 상황을 예리하게 인식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많은 동세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현대 무기가 초래한 대량 살상과 파괴를 목도했다. 아울러 처칠이 타락한 과학이라고 부른 히틀러의 제3제국이 만든 기술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가한 참혹한 만행까지 지켜봐야 했다. 키신저에게 붙은 전쟁광이라는 평판은 부당했다. 사실 그는 성년이 된 이래로 제3차 세계대전을 반드시 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에 이끌렸다. 당시 모두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화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거라 두려워했다. 그는 전쟁이 재발하면 핵분열 기술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심각한 대참사로 비화되리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았다. 키신저는 핵무기와 외교정책 유도입부에서 10메가톤 폭탄이 뉴욕에 투하될 시의 파괴력을 추정한 후 소련이 미국의 대도시 50곳에 전면 공격을 감행하면 사망자 1,500만 물결표 2천만 명과 부상자 2천만 물결표 2,500만 명이 발생할 거라 추산했다. 추가로 500만 물결표 1,000만 명이 방사능 낙진의 영향으로 사망하고 포다른 700만 물결표 1,000만 명이 병들게 될 거라 추정했다. 생존자들은 사회적 대척에 직면할 터였다. 하지만 키신저는 미국이 그런 공격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소련을 그에 상응할 만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했다. 따라서 전면전은 양 경쟁자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1957년에 발표한 에세이 전략과 조직 시랄레그 앤드 오가티온에서 키신저는 열세한 쪽조차 어떤 사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 키신저는 이상주의자임에도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핵무기와 외교정책에서 그는 핵전쟁의 공포는 핵무장 감축이나 무기 사찰 체계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제는 전쟁을 아예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열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보다 참사의 정도가 덜한 위력의 행사를 상상할 수 있느냐였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냉전에서 우세하기가 실로 몹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키신저는 리포터에 발표한 에세이 통제, 사찰, 제한전 컨트롤스 인스펙션스 앤드 리미티드 워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전쟁에도 모두가 인정하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 공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의 근간이 무너진다. 전쟁이 국가적 자살에 맞먹는다고 간주되면 항복은 차악치, 톱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논거를 토대로 키신저는 제한 핵전쟁이라는 독트린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과 조직 제2에서 제한전을 이렇게 설명했다. 열핵무기에 의한 파괴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불길한 배경하에 전쟁의 목표는 더는 기존에 알던 군사적 승리가 될 수 없다.
그보다 적이 제대로 이해하는 특정 정치적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제안전의 목적은 적이 손에 넣으려는 목표물에 비해 과도한 손해나 리스크를 적에게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물이 대단하지 않을수록 전쟁의 폭력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시 많은 사람은 제한 핵전쟁이라는 키신저의 냉혹해 보이는 발상에 뒷걸음질 쳤다. 경제학자 토머스 셀링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곱반박했다. 키신저도 훗날 자신의 주장과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양대 초강대국은 정확히 키신저가 핵무기와 외교정책에서 제시한 논리에 따라 전장용 혹은 전술용 핵무기를 구축하고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미, 소의 군사작전관들은 제한 핵전쟁이 이론상 통하지 않을지언정 실전에서는 통하는 양행동 했다. 실로 그런 무기는 지금까지 존재한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래로 그런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한 차례 이상 위협했다. 청년 키신저는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핵무기에 정통했다. 키신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기술 변화가 가진 함의에 천착하기를 깰리한 적이 없었다. 1968년 1월 당시 뉴욕 주지 사넬슨 록펠러를 위해 작성했으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글에서 키신저는 미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급증을 관료들이 어떻게 전산화로 감당하게 될지 예견했다. 그가 보기에 고위 관료들은 데이터의 바다에 익사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는 최고 정책기관가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며 의사결정권자들은 잠재적 분쟁 지역의 상황을 꾸준히 보고받아야 한다. 고 썼다. 키신저는 최우선으로 분류되지 않은 잠재적 분쟁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지역들을 두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대안들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각 대안이 유발할 수 있는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키신저는 그러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프로그래밍, 저장, 조회, 그래픽에 상당히 투자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행히 4가지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이 이 당시 존재했다. 우리는 현재 마그네틱 테이프 약 730m의 모든 미국인에 관한 수백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3세대 컴퓨터가 현재 나노초 단위로 즉 10억 분의 1초 안에 기초적인 기계 작동을 수행한다. 대규모 디지털 컴퓨터에 다중 접속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전 세계에 분포된 실행, 운영 기지에서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인 시간 공유 시스템이 증명했다. 아울러 머지않아 컬러 음극성관 디스플레이가 컴퓨터 출력에 사용될 것이다. 키신저는 훗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로베각관에 입성한 후처태를 보내고서 몸소 사용하기 위해 그런 컴퓨터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앙정보국 시이그 요청을 거부했는데 컴퓨터가 없어도 키신저는 이미 정보부에서 감당하기 벅찬 대상이었기 때문일 거라 추정된다. 헨리 키신저는 결코 은퇴한 적이 없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런 인물이 말년에 목격한 가장 심대한 비약적 기술 발전인 생성형 AI 위 개발과 배포를 간과할 리 없었다. 실로 키신저는 말기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신생 기술의 함의를 이해하는 데에 몰두했다. 키신저는 마지막 저작인 새로운 질서를 저명한 기술전, 문가인 에릭 슈밋, 크레이그 먼디와 함께 집필했다. 이 작품은 새 혁신가의 타고난 낙관주의가 담긴 책이다. 저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기계 기술과 공생하며 살게 될 인간종 호모테크니쿠스의 출현을 예견한다. AI가 인간이 노누릴 부와 안녕의 새로운 바탕이 되는 데에 이용될 것이며 종래의 인류를 괴롭힌 노동, 계급, 분쟁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완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AI를 채택하면 인종, 성별, 국적, 출생지와 출신 배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등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렇지만 키신저의 공헌은 이 저작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반복된 경고에서 드러난다. 그는 이렇게 경고한다. AI 위도래는 인간 생존의 문제다.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AI로 축적된 지식은 파괴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는 2018년 애틀랜틱에 발표한 계몽주의는 어떻게 끝나는가 제2에서 뚜렷이 드러난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압축한 것이다. AI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 세상을 분석하여 새롭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는 객관적인 능력을 지녔다. 이는 지난 5세기 동안 우리가 꾸준히 추구하고 위존해온 과학적 방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간만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도전장을 던진다. 과연 AI 시대는 어떤 것일까? 인류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정당성 없는 권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근대 상태로 회귀하고 말 것인가? 인간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추락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일까? 계몽의 암흑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일까? 가장 인상적인 다음 단락에서 저자들은 지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AI 군비 경쟁을 심도 있게 다룬다. 사회마다 저만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라이벌 군사기관과 정보기관들 사이에 역사상 유례없는 심리전이 벌어질 것이다. 최초의 인공조지능이 도래하기까지 수년, 수개월, 수주, 수일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존망을 좌우할 안보 딜레마가 기다리고 있다. 단 하나의 완벽하고 지배적인 지능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저자들은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1. 인류는 안보 딜레마에 갇힌 복수의 주체들이 벌이는 존재론적 경쟁의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2. 이제까지 최소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필요했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 승자가 휘두르는 절대적인 패권에 고통받을 것이다. 3.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뛰어난 AI가 아니라 복수의 우수한 지능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4. AI를 소유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위력을 전부 축적하게 될 것이다. 5. AI는 국가체계보다도 종교체계에 가장 적합하게 자리 잡아 널리 지속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6. 이 신기술이 통제되지 않은 채 오픈소스로 확산되면 표준 이하지만 상당한 AI 역량을 갖춘 소규모 불운 집단이나 보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어느 것도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다. 키신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염려했고 이를 막으려는 그의 노력은 이 책의 지필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결과를 피하고자 미국과 중국의 AI 무기 제한 회담을 출범하는 데에 생의 마지막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그 바람에 100세 생일을 맞이하고 몇 개월 만에 남아있던 기력을 모두 소진해버렸다. 새로운 질서의 결론은 철저히 키신저답다. 일각에서는 AI를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뢰매줄 닻으로 보지만 혹자는 우리를 묶고 가둘 목줄로 보기도 한다. AI 개발을 호르 인간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로 칭송하는가 하면 성급하게 심연으로 뛰어드는 일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각자의 본능에 따라 서로 다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즉 모든 당사자가 굳는 주관적인 선의 갈등에도 화선이 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찾아온다. 잠재적 승자와 패자 위 두드러진 입장 차이는 이러한 상황이 주는 압박감을 키울 것이다. 두려운 자는 자기 AI 개발을 늦추고 타인의 개발도 방해한다. 과신하는 자는 그 위력을 비밀리에 습기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위기가 종래의 인간 경험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금세 위기에 휩싸일 것이며 우리의 생존 여부나 방법은 불명확하다. 기술 전문가들은 AI가 가져다줄 편익을 구체적으로 내세우며 이러한 예견을 반박한다. 물론 그 편익은 위학에서 이미 두드러진다.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 생각에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신경망 기반 모델 아파폴드는 챗GPT보다 단연 더 중요한 비약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의학은 20세기에도 이미 그에 비견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항생제, 새로운 백신, 무수한 여타 치료법이 발견되고 널리 사용되었으며 더불어 세계대전과 유대인 대학살이 발생했다. 기술의 진보가 품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헨리 키신저의 생전에도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냈다. 1938년 베를린에서 독일 화학자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핵분열 현상을 발견했다. 1939년 오스트리아 태생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로버트 프리슈가 핵분열을 이론적으로 규명했다. 이름도 붙였다.
헝가리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뛰어난 통찰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에너지 및 방사능 성분의 대량 생산과 유감스럽지만 원자폭탄의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그러한 연쇄 반응을 원자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시절 사람들이 다 아는 바였다. 그러나 최초위원 자폭탄을 생산하기까지 볼과 5년이 걸린 반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는 1951년이 되어서야 개소했다. 인간은 지난 80년간 핵탄두와 원자력 발전소 중 무엇을 더 많이 만들었는가? 오늘날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의 수는 대략 12,500개로 중국이 핵무기고를 급속도로 증강함에 따라 그 수는 현재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는 437개에 불과하다. 원자력 발전소의 절대적인 수는 2006년 정점에 도달했고 전 세계적으로 핵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1996년 15.5%에서 2022년 8.6%로 감소했다. 부분적으로는 소수의 핵 관련 사고에 정치권이 과잉 반응하여 초래된 결과였다. 사실 이러한 사고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친 영향은 화석연료를 태워 나온 이산화탄소 배기가스의 영향에 비하면 미미하다. 헨리 키신저의 생이 남긴 교훈은 자명하다. 기술 발전은 양날의 검으로 그 편익과 해악은 인류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기로 결정할지에 달렸다. 물론 AI는 무수한 면에서 핵분열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기술을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목적이 아닌 더욱 생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거라는 추정은 상당히 큰 오류다. 헨리 키신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러한 통찰로 평생 세계의 질서를 연구하고 세계대전을 막는 데 헌신했다. 그렇기에 AI 분야에서 최근 이룩한 비약적인 발전에도 그토록 명민하게 반하고 염려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사후에 발간된 이 책은 그가 길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동안 저술한 어느 저작 못지않게 중요하다. 2024년 7월 옥스퍼드에서